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천재고 변호사 증권고시 패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리스칼슨의 행복의 원칙이라는 책 중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마음에도 경향이 있다. 흐르는 쪽으로 계속 흘러간다. 자기의 감정을 흘러가는 대로 내맡기는 것은 어린아이의 몫이다. 성숙함이란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다. 네, 시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오를 때는 한없이 오를 것 같은 느낌의 추격 매수를 하고 떨어질 땐 한없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 투매에 동참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은 몫이죠. 내가 주식시장에서 좀 더 성숙하려면은 나의 감정이나 어떤 기대감을 다 배제를 하고 매매에 임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감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죠. 함께 도움 주실 분 모셨습니다. 고승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렇게 제가 같이 이제 방송을 하면서 저도 이제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신 대로 그래프를 보고 있으면 기술적 분석상으로 알려주신 대로만 하면은 큰 손실은 없는데 자꾸 아니야, 이건 이러니까 이럴 것이야 라는 기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손실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감이라고 하는 게 참 문제잖아요. 예. 제가 지금 3권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나오는 부분에 그 도플러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네. 어떤 그 파동, 이것도 파동 이론인데요. 예. 파동이 그 관측자.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이제 투자자죠. 파동이 접근하게 되면 멀리서는 그렇게 이제 그 고음으로 안 들리는데 가까이 오면은 굉장히 이게 고음으로 시끄러워요. 네. 그리고 파동이 자기한테서 멀어지게 되면 또 그 고음에서 저음으로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파동은 똑같은데 점점 가까이 올수록 그 강하게 들린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그 주가라는 게 상승할 때 초기에는 별로 감을 못 느껴요. 그렇죠. 근데 막바지에는 막 굉장히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다들. 네, 막 못 잡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큰일 나죠. 예. 그리고 이제 떨어질 때는 느긋하게 보다가 나중에 바닥 가면은 못 팔아서 안달이 나죠. 예. 그게 파동에서도 도플러 효과라는 게 있더라고요. 와, 정말 그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파동이라는 게 단순한 주식 시장에서의 기술적 분석의 의미도 의미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시청자 의견란에 보면은 어떤 분이 너무나 한숨스러운 한숨을 쉬시면서 이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대세 상승은 끝난 건가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몇 달 전부터 저에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첫 번째는 우리가 그 12평선 지지를 보자. 네, 월봉상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평선 지지가 한 달 가까이 나오려고 하다가 다시 그 밀리면서 음봉으로 깨졌거든요. 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22평선 지지가 문제죠. 예. 최근에 그 지수가 지금 반등하려고 뭐 있는 폼을 다 잡고 있는데 그게 22평선 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22평선 값이 얼마냐면은 659예요. 네. 659. 그래서 지금 지수가 660에 간 다음에 지금 그 반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그 월봉상 22평 지지의 모습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한경와우TV 장중방송에 출연을 하셔서 660에서 670까지의 하락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거기서 지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전부 원칙이 있잖아요. 예, 근데 아주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 월봉을 무시하시는데 큰 흐름은 월봉으로 이제 분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세 상승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봉이 22평선, 그러니까 660, 670 그 선에서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월봉상의 5평선이 이제 상향으로 전환되면 굉장히 강한 힘이 나온다 이렇게 보고요. 월봉에서 그 상승 N자 위로 돌려면은 일단 주봉에서 5이평선이 쌍바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봉상의 5이평선 쌍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오늘 내일 형성되는 게 아니고 한 달 정도 또는 2달 정도에 걸쳐서 형성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천천히 지켜보시는 게 해답 같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대세 상승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좀 한 달에서 2달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고, 네. 일단 주봉상에서 5위평이 쌍바닥을 이루고, 예. 월봉에서 5위평이 상향으로 가게 되면은, 네. 다시 한번 저희가 기대하는 대세 상승이 가능하다. 예.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하락으로 볼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큰 박스로 봐야 되겠죠. 네. 어떤 천을 뚫는 힘보다도, 네. 600을 저점으로 해가지고, 네. 600과 8, 900 사이에서 이제 공방전이 네. 한 1년 가까이 가 있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월봉에서 5위평선이 상승연자로 위로 치게 되면, 네. 그때는 저는 이번에는 한 1,500은 무난히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네. 자, 여러분들 이제 대세 상승은 끝난 건가 한숨 속에서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일단은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주봉이나 월봉상 이 5위평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 달이나 2달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니까 지금 성급하게 너무 속상해하시거나 어떤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좀 느긋하게 이 기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요, 네. 우리 시장도 중요하지만 네. 미국 시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미국 시장은 정말 이상해요. 많은 전문가들은 공매도 때문에 네. 조그마한 모멘텀이 있으면 매수세가 몰려서 급반등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아니 올라도 한 다우 같은 경우는 200포인트, 300포인트고 네. 떨어져도 400포인트 떨어지고 네. 도대체 이런 갑작스러운 그 급반등이 왜 나타나는 건가요? 나스닥이 외바닥에서도 이제 급반등이 자주 나오고 있잖아요. 네.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공매도에 따른 과매도가 예. 어떤 하락이 멈추는 듯하면 되사는 환매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갑자기 어떤 실적이 호전됐거나 어떤 호재들이 가끔씩 터지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거라고 이제 다들 생각하시는데 네.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네. 스토캐스틱에 역시 비밀이 숨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나스닥이나 다우지수가 이렇게 폭등하는 것도 예. 이 스토캐스틱에서 보여진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어머나. 예. 정말 굉장히 높은 확률로서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제 책 1권에 보면은 예. 패스트 스토캐스틱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제가 사실은 강조를 안 한 이유는 뭐냐면 확률이 70%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 슬로우 스토캐스틱을 많이 예. 보잖아요. 예, 그게 정상이거든요. 예. 근데 패스트 스토캐스틱은 이제 어떠한 특성이 있냐면은, 네. 100이 되기도 하고, 0이 되기도 해요. 슬로우 스토캐스틱은 0과 100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패스트 스토캐스틱은 100이 되는 때도 있고, 0 또는 5 이하로 되는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네. 패스트 스토캐스틱이 5 이하로 떨어지는 날이 네. 외바닥의 바닥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더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직접 한번 이 눈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네. 나스닥 지수 예. 일봉 차트를 제가 한번 최근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외바닥에서 반등들이 많이 나왔죠. 네. 가령 이때를 보면은 이게 6월 24일인데 패스트 스토캐스틱 숫자가 7.52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렇게 이틀에 걸쳐 가지고 반등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이날은 스토캐스틱이 1.375였습니다. 오, 예. 그러고 나서 이틀간 좀 강했죠. 네. 그 다음에 이날은 역시 10 이하입니다. 8.541. 네. 또 반등이 나오고요. 이날이 정말 예술인데요. 네. 패스트 스토캐스틱이 0.086. 1 이하죠. 그러니까 사실상 0입니다. 예. 그 다음날 폭등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날, 8월 4일날 패스트 스토캐스틱 숫자가 네. 0.222였습니다. 네. 사실상 0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 다음 폭등했습니다. 와, 정말 신기하네요. 놀리죠? 예. 이때도 보세요. 이때도 네. 1.262 6월 네. 2일입니다. 예. 역시 그 다음날 반등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의 지표는 네. 지금 이 하락자가 완성된 모습이기 때문에요. 예.
급락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런 와중에도 패스트 스토캐스틱이 0 가까이 접근하면 폭등이 나오더라 하는 참 희한한 기술적 그 분석을 할 수 있죠. 아니 그런데 그 패스트 스토캐스틱의 그 수치는 몇 추로 보나요? 저거 같은 경우는? 예, 지금 여기서는 지금 제가 빅차트.com을 보고 있는데요. 네. 5로 지금 설정이 돼 있고 예. 이게 간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아, 5요? 예. 그 같은 설정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 그 빅차트.com에 가시면 예. 이미 그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즘 장에서 예. 그 현물을 가지신 분들은 손실을 많이 보고 그렇죠. 선물 옵션 가지신 분들은 그 밑으로 그 베팅을 하신 분들은 이제 이익을 많이 내셨잖아요. 네. 그런 분이라고 하더라도 아침에 갭상승하게 되면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요. 굿을 맞아요. 사가지고. 예. 그런 분들은 나스닥 일봉 차트가 10 이하로 네. 그 들어가게 되면 오버나이트를 안 하시면 되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입니다. 예. 근데 제가 지금 빅차트 보시면서 네. 설명을 했을 때 슬쩍 보니까 네. 나스닥에서 쌍바닥이 나온 것 같아요. 봉파동상. 예, 그렇습니다. 예. 쌍바닥이 봉파동 지금 나왔죠. 네. 근데 상당히 좀 유감스러운 건 뭐냐면은 네. 지난번에 그 외바닥에서 V자로 반등을 한 다음에 네. 다시 V자로 꺾였다는 거죠. 네. 그때 좀 약한 조정이 나왔으면 진짜 좋은 쌍바닥인데 네. V자 반등 후에 다시 역 V자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 매도세랑 매수세가 서로 굉장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그 감으로는 지금 나스닥은 그 중기적인 그 기술적 반등 시점에 와 있다고 분명히 저도 감으로 느끼. 네. 그 도플러 효과가 또 있잖아요. 아, 예. 느끼는데 아직은 그 박자가 강한 하락 다음에 또 나오는 급반등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가려고 하면은 강한 상승 다음에 그 지수가 조정. 옆으로 가거나 예. 또는 약한 조정이 나온 다음에 다시 양봉이 나와야지만이 이게 진정한 쌍바닥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정말 지난번에 제가 그 양파 얘기를 했는데 네. 오늘도 또 그 생각이 드네요. 그냥 저희가 단순하게 쌍바닥 이게 아니고 예. 이 강약을 정확하게 보고 그렇습니다. 판단을 해야지 이것이 진짜 쌍바닥인지 아니면 쌍바닥일 수도 있지만 또 네. 고점에서 그대로 하락하면 쌍봉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판단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자, 지금 나스닥이 외바닥에서 강하게 반등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좀 기술적 분석상으로 짚어봤는데 저희가 공부할 교재도 네. 220페이지 외바닥 매수법이거든요. 네. 네. 우리 종합주가지수나 현물에서도 종목에서도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제 외바닥 매수법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네. 외바닥 매수법은 파동 원리상은 그 정석이 아니죠. 그렇죠. 쌍바닥을 분명히 권해드렸고 예. 그 외바닥은 위험하다고 하는 걸 제가 고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바닥에서 매수한다는 것은 일종의 선취매죠. 네. 그 어떤 이게 최종 마지막 바닥일 거라고 하는 그런 감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사실 그 당할 때 보면 바닥은 계속 꺼졌다라는 거거든요. 네. 최근에도 참 바닥이 많이 꺼졌죠. 예. 그 피해를 보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이 바닥인 줄 알고 사면 내일은 오르는 것 같는데 안 팔면 예. 추가 하락이 역시 또 더 강하고 그렇죠. 그러다가 또 팔려고 하면 또 하루 올라주니까 또 못 팔고 네. 또 며칠 더 내려가고 예. 이러면서 이제 지하 몇 층까지 갔던 경험들이 좀 생생한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외바닥에서 선취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하셔라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네. 그리고 그 정말 파동 원리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외바닥에서는 차라리 안 사시는 게 낫다고 하는 게 제 조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 외바닥 선취매 이 기법 중에서 네. 그 시장의 외바닥을 노리는 방법이 있고 개별 예. 종목의 외바닥을 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근데 시장의 외바닥은 비교적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근데 그 개별 종목 외바닥은 조시해야 될 게 뭐냐면 네. 그 시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때 특별한 종목만 그 외바닥 그 어떤 타이밍이 되면 네. 그때는 괜찮아요. 근데 시장 자체가 꺾일 때 그 더 약하게 아니 더 강하게 하락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종목들은 그 관심에서 지우셔야 되거든요.
근데 시장에 지금 하락세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많은 분들이 시장보다도 더 강하게 하락하는 거. 네. 그러니까 시장은 그 어떤 쌍봉을 치고 무너지는데 개별 종목은 쌍봉도 안 나오고 그 바닥이 꺼지는 밀리는 N자형이라고 제가 책에 말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걸 노리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 그건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저희가 지난 시간에 큰 파동을 보고 예. 작은 파동을 봐라. 네.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 시장의 움직임을 보고 그 후에 개별 종목의 움직임도 봐야 된다. 그거랑 그렇습니다. 일맥상통하네요. 예. 시장보다 약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네. 그 노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수익도 별로 안 납니다. 네. 마음고생은 더 심하고요. 예, 그래서 그렇죠. 그걸 좀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최근에 그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방송 중에 한번 공개를 해야 되겠는데 네. 그 어떤 분들이 예. 이건 뭐 정말 방송에서 한번 공개를 해야 됩니다. 네. 그 참 작전 아닌 작전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작전 아닌 작전이요? 예, 그게 이제 이런 겁니다. 어떤 그 재료 발표 며칠 전에 네. 그 입수하는 수가 많대요. 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이제 참 중소형주에 그런 게 많잖아요. 네. 재료가 발표되기 며칠 전에 이제 그분이 그 재료를 입수를 많이 하는데 네. 그 며칠 전에 회원들이 이제 몇천 명이 있는데 네. 그 알려준다는 거예요. 아, 회원들한테. 예. 예. 재료가 며칠 있다 발표가 될 거다. 네. 뭐 늦으면 뭐 하루 전에도 이제 이야기를 해준대요. 예. 그럼 회원들이 이제 몇천 명이 사기 때문에 네. 생각해 보세요. 상 갈 수밖에 없죠. 올라갈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제 회원들은 불만이 없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상한가 가기 전에 분명히 샀고, 예. 가고 나서 수익이 나죠. 네. 그러니까 빨리 움직이면은 분명히 그 먹고 나올 수 있는 그렇죠. 그 마진이 있죠. 예. 근데 그 제가 보니까 네. 진짜 그 세력들의 수익은 네. 참 올려서 버는 게 아니고 팔아서 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예. 그 지금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때 세력은 자기가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올려서 팔아야지 돈이 남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게 생각을 했죠. 예. 근데 그 자기 휘하에 그 예. 회원들에게 정보를 줘가지고 올리잖아요. 예. 그러면 위에서 대주를 해가지고 쏟아 붓는 거예요. 어머나.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하락할 때 다시 매수해서 채워놓으면 다 풀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 네. 이런 그 신종 작전은 그 대주를 이용한 신종 작전이 성행을 하는데 예.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장사하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진짜. 옛날 세력은 자기 돈 들였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정보를 퍼뜨려 가지고 그 막판에서 한 하루나 이틀 전에 올려놓고 네. 그 다음부터는 신나게 이제 팔아가지고 하락하면 이제 되사는 그런 그 신종 작전이 요즘 상당히 성행을 하고 있고요. 예. 그 금감원에서도 좀 그런 그 대주를 이용한 그 작전 아닌 작전 네. 이런 것도 좀 열심히 좀 잡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네. 뭐 어떤 개인들이 대주를 할 수가 있나요? 그 세력은 가능하죠. 아. 그리고 예. 그 큰 손은 예. 기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지금도 공매도가 행하여질 겁니다. 그 불법이죠? 저도 불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네. 그 개인들이 어떤 정보라든가 감 가지고 예. 산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가를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외바닥에서 선취매를 했을 때 네. 어떤 그 발빠르게 움직일 수 없는 분이 했을 경우는 손실을 크게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이걸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아, 그렇다면은, 네. 뭐, 저희가 이 외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 네. 그래프를 직접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예. 제가 이제 외바닥 매수법은 예. 두 가지가 있죠. 네. 한 가지는 그 시장이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네. 그 대세 바닥이 외바닥에서 이제 그 매수가 가능하다 이런 관점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종합지수가 하락하는 중간에도 어떠한 그 집단이 나타나면 네. 그 마치 그 나스닥에서 이제 내려가면서 반등이 한 번씩 나오면서 내려가는 것처럼 예. 그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더라 하는 거거든요. 네. 대세 바닥 탈출 매수법은 네. 제가 가장 바람직한 투자 기법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저 항상 우리나라 현실에서 마음에 걸립니다. 예. 왜 그러냐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1000 이상 계속 치고 올라가는 게 별로 없었고, 그렇죠. 항상 10년 동안 1000을 위에 놓고 네. 3번인가 4번인가를 지금 꺾이는 마당이기 때문에 대형 우량주를 장기간 보유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네. 제 책에서 말씀드린 그 대세 바닥 탈출 매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네. 어떤 큰 파동을 보고 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년을 가지고 있어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3년짜리가 큰 파동에 속한다고 보기 때문에 네. 보유를 어떤 대세 바닥에서 잡았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 보유하기는 힘들다고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 책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큰 파동을 보자. 그러면 큰 파동은 일본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보통 60일 이동 평균선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예. 121선 또는 241선까지도 우리가 본다고 하면, 네. 어떤 큰 파동의 바닥을 잡아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현대자동차가 작년에 네. 그런 큰 파동이 나왔었죠. 예, 그렇죠. 예, 큰 파동이. 네. 제가 한번 현대자동차 일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어떤가 싶어. 네. 현대자동차 일봉 차트를 제가 촘촘히 한번 띄워봤습니다. 네. 이 빨간 선이 대단하네요. 이제 21선이잖아요. 네. 참 대단한 종목이죠. 그러네요. 삼성전자, 현대차 이게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이죠. 네. 이 가는 선으로 띄워놓은 게 제가 참 가는 선으로 죄송합니다만은 네. 이게 121선입니다. 아, 제일 아래 파란색 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맨 아래 지금 흘러가죠. 예. 사실은 241선도 띄워드려야 되는데, 예. 사실 못 띄워드렸어요. 근데 이 무렵을 보세요. 무난한 매수 시점이 뭐냐면, 네. 60일과 120일 위에서, 네. 21선이 이렇게 상승 N자형을 그리죠. 아, 예. 보이시죠? 예. 그리고 이걸 조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은, 네. 작년부터 이제 보는 게 맞거든요. 네. 그 위에서 다시 5일선이 어때요? 또 상승 N자를 만들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시점은 정말 매수에 전혀 무리가 없는 시점입니다. 네. 어떤 박스권을 더구나 상향 탈출하면서 네. 상승 N자로 도는 이 지점, 이 포인트. 그러니까 이날은 절호의 매수 찬스죠. 네. 거의 한 2달간을 지지부진했잖아요. 두세 달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엄청 시켰지만 우리가 기술적 분석, 정석 투자, 이 파동을 잃어보면 이날이 정석 매수 타이밍이었습니다. 네. 역시 그날 매수하신 분들은 정말 한두 달 동안에 정신없이 주가가 오르는 것을 경험을 하셨겠죠. 그렇죠. 그리고 꺾일 때는 정확히 신호를 주죠. 네, 하락 N자형이네요. 예, 21선 밑에서 정확하게 예. N자 꺾여가지고 네. 팔라고 분명히 사인을 줍니다. 이때 금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금년에도 보면은 이런 부근에서 역시 상승 N자가 완성이 확실하게 보여주죠. 네. 더구나 21선을 안 닿고 5일선이 위로 튀면 네. 강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때가 금년에서는 역시 절호의 매수 타이밍이고 네. 작년이나 금년이나 차트는 똑같이 움직이더라. 네. 파는 시점도 정확하게 똑같이 주죠. 네. 그러니까 이때 발빠르게 매도 못하신 분들은 이때 파시면 되는 거고 예. 매수 시점은 교과서대로 움직이더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때 마음고생을 안 하시고 이때 중간에 추격 매수 하시더라도 이때 네. 사가지고 3만 원대에 사가지고 5만 원 넘어서 팔았기 때문에 금년 장사 다 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아니 손실이 몇십 프로씩 나는 상황에서 거의 100% 2배 정도 수익이 나는 건데 아유 1년에 2배만 수익이 나도 100%만 수익이 나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중소형주 가지고 마음고생하실 필요 없이 네. 정말 현대차 너무 쉽잖아요.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목. 그렇죠. 현대차만 가지고 작년하고 금년에 정말 이 파동 올려가지고 정석 투자를 하셨으면 네. 일단 100% 가까이 2년 동안 수익이 나는 거죠.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저는 갑자기 고 변호사님이 너무 원망스럽네요. 왜요? 아니 작년에 이런 책을 좀 내셨으면 우리 시청자분들 다 현대차 사셔가지고 100%씩 수익 나셨을 거 아니에요. 좀 일찍 내시지.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예. 제가 책을 쓴 기간이 예. 대세 상승기였어요. 아,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린 그 시점부터 저는 열심히 그냥 타자를 치고 있었고, 예. 그 꺾이는 그 시점에서 탈고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비분들한테 참 죄송한데요. 예. 그래도 예. 이 앞으로의 또 장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 지금부터라도 손실이라도 사실 줄이면은 예. 충분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네. 하락할 때 잦은 매매를 하지 말고 맞아요. 운동을 하자. 네. 사실 제가 지난 한 주일 동안 예. 헬스클럽에 가가지고 예. 이틀에 한 번씩 한 40분간 달렸습니다. 네.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건강이야말로 정말 장기 투자고 예. 우리나라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한은 증시는 계속되기 때문에 올해 건강을 가지고 버티시는 분이 맞아요. 정말 진정한 승리자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올해 만약에 시장이 안 좋더라도 네. 건강 지키면서 예. 원금만 보존하시면은 네. 앞으로 시장은 또 얼마든지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모든 걸 다 복구하시면 되니까 절대 급한 마음 갖고 괜히 매매를 자주 하시는 건 안 좋을 것 같네요. 네, 예.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어떤 큰 파동을 이용한 대세 바닥을 말씀드리고, 네. 그 다음 제가 이제 단타, 네. 그게 종합주가 지수 진바닥 매수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실전에서 이제 이것에 대한 확률, 네. 그것은 우리가 종합주가 지수 과거 차트에서 네. 검증을 해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제가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만들 때 네. 제가 권하는 보조지표가 몇 가지가 있죠. 네. 우리가 보통 보는 투자 심리선과 이격도를 보시고 예. 그 다음에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실 때는 스토캐스틱 세 가지를 한꺼번에 보시라. 네. 그게 533, 1666, 20, 12. 예. 그러니까 5가지 지표를 보조지표로 밑에 넣고 보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른 분들과 제 분석법의 차이는 예. 다른 지저분한 지표를 안 본다는 거죠. 예. 지저분한 지표가 되게 많아요. 근데 지표가 예. 진짜 많아요. 많죠. 예. 여러 가지 지표를 보시면 예. 판단을 정확하게 하실 수가 없는 것이 이 지표는 위고 이 지표는 밑이고 이 지표는 중간이다. 네. 도대체 뭘 가지고 판단하실 겁니까? 맞아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 자꾸 자기가 원하는 지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상승세라고 보고 싶을 때는 그렇죠. 자꾸 상승 쪽 보조지표가 눈에 더 크게 들어오고 네. 또 대세가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마음이 나게 되면 손실이 크지. 그렇죠. 그러면 안 보는 이만 못하죠. 네. 그래서 제가 다른 지표 다 빼고 네. 정말 파동 관점에서 가장 알짜만 보자 하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은 진바닥 단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조지표를 이용한 거죠. 네. 왜냐하면 기본 일봉의 파동은 지금 네. 외바닥이기 때문에 어떤 쌍바닥 매수 신호를 안 보여주는 거죠. 예. 근데 보조지표는 쌍바닥을 보여주더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 책에서는 이 보조지표 쌍바닥도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한꺼번에 놓고 보면 네. 어떤 단타 시점을 잡는 게 확률상 좋을 수가 있다 하는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런 게 뭐냐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보조지표를 이용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침체권에 들어간 시점이 매수 시점이 아니고 네. 나오는 시점이 매수 시점이다라 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왜냐하면 보조지표가 침체권에 들어갈 때 쏘게 되면 네. 며칠 더 들어가가지고 나올 때 반등은 분명히 나오지만 그 반등이 약할 때는 어떤 수익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쵸? 마음고생만 하고 예. 실제로 올라가고 반등이 나왔을 때는 내 손에 쥐어지는 수익은 하나도 없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제 책에서 권하는 것은 뭐냐면은 네. 우리가 아주 최외바닥을 노리려고 침체권에 들어갈 때 쏘다 보면 네. 오히려 바닥이 계속 꺼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만약에 그런 분이 정말 운 좋게 외바닥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건 운이 좋아서 잡은 거지 네. 기술이 좋아서 잡은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한 번 잡아가지고 수익이 나게 되면 네. 그 다음에 재미 붙여가지고 다음에 2번 들어가서 먹은 걸 전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예. 그건 올바른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이 날 때 조금
다른 분들 말씀처럼 그 무릎에서 잡는 것 같이 조금 덜 먹더라도 네. 안전하게 조금 먹고 나오는 게 낫지. 한 번은 많이 먹고 두 번 더 크게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제가 이제 그 중기 매수법, 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단타죠. 네. 그런 것이 뭐냐면 이격도가 침체권에서 들어갔다 나오고, 네. 투자 심리선도 종합주가수 같으면 침체권이 30이죠. 네. 30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네. 그러니까 A and B입니다. 예. A 또는 B가 아니죠. 아, 두 개가 한꺼번에 나와야 되는 그렇죠. 거군요. 예. 이격도가 95 이하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예. 투자 심리선이 30 이하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예. 스토캐스틱이 네. 쌍바닥이 되고, 아. 예, 스토캐스틱이 외바닥으로 들어갈 때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예. 그 가능성은 한 60%이기 때문에 네. 예, 조금 제 책에서 차마 권하지는 못하죠. 그러면 스토캐스틱도 533이 있고 166이 있고 20, 12, 12가 있는데 예. 어떤 게 쌍바닥으로 나오는 게 좋을까요? 예, 533이 쌍바닥이 나오는 거죠. 예. 533. 아무래도 외바닥이기 때문에 166까지 쌍바닥 나오기 기다리기는 조금 긴 기간이 걸리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운이 좋으면 이제 트리플 바닥이 나와가지고 그때는 네. 좀 며칠간 짭짤하게 또 재미가 예. 외바닥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토캐스틱 166. 네. 스토캐스틱 166이라고 하는 것은 11선이 상향 전환되기 전에 미리 스토캐스틱 10 변수는 미리 상승 전환하더라 네. 하는 그 포인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토캐스틱 쌍바닥이 나오고 166까지 골드가 나오면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면 그때는 좀 며칠간 단타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아,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상당히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파동 원리의 가장 기본은 네. 조급함을 없애고 네. 신중하게 여러 개를 확인해보고 네.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예. 포인트겠네요. 최근에 장세에서 한번 확인을 해드릴게요. 그걸. 네네. 저희가 이 종합주가지수를 보면서 배우는 게 상당히 네.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예.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종합주가에서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네. 침체권에서 이제 급락들이 많이 나오죠. 네. 급락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 정적인 시장 같으면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도 보면 종합주가에서 일봉 차트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533 외바닥에서 침체권에서 나오죠. 네, 나오고 있네요. 이게 쌍바닥은 참 아니죠. 이게 참 안타깝죠. 예, 바닥이 낮아졌으니까 근데 쌍바닥은 아니고. 예. 근데 1666은 골드가 나오고 예. 10까지 골드가 났죠. 아,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침체 들어갔다 나오는 거거든요. 이때 투자 네. 심리선 이격도. 그래서 나오면서 533의 쌍바닥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166의 쌍바닥을 보여준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되게 하루나 이틀 먼저 나오는데 16주까지 쌍바닥이 나게 되면 되게 괜찮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때요? 장이 좀 며칠 뜨죠. 와,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네. 일봉도 520평 위로 올라가고 533, 166, 20, 12, 다 12, 올라가죠. 이격도 16도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 그때 이제 한 번씩 반등이 나옵니다. 예. 근데 이제 최근에 네. 움직임을 보게 되면 네. 그때 쌍바닥이 나왔죠. 네. 533이 나오고. 예. 근데 166은 아직 안 나왔죠. 예. 그래서 이때는 골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눌려서 밑으로 한번 내려갑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최근 지수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네. 자, 166이 위로 돌 것인가가 관심이죠. 네. 그래서 어떤 관점을 가지시면 되냐면은 네. 자, 16이 골드가 나는 걸 보시고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쌍바닥이 그럼 당연히 나오겠죠. 예. 그다음에 일봉에서 네. 11선 지지가 나오게 되면 이 부분에서 네. 지수는 위로 강하게 친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지금 빨리 적어놔야겠네요. 예. 아, 533이 일단은 쌍바닥이 예, 첫 나오고. 번째 신호. 예. 두 번째 신호는 여기가 골드가 나와야 되고 네. 세 번째 신호는 11선의 지지. 지지가 일봉이. 돼야 된다. 예, 그렇게 네. 되면 어떤 하루 단타가 아니고 네. 며칠 단타가 가능한 겁니다. 네. 만약에 그런 사인이 안 나올 때는 네. 외바닥 3일 반등은 매도 관점이라 하는 걸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네. 되게 외바닥에서 3일간 강하게 반등하게 되면 네. 위로 가더라도 눌렸다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한번 던지고 그 다음에 눌리는 모습에서 양호하게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다시 양봉이 나오는 시점이 재매수 타이밍이다. 이걸 이제 잊지 마시고요. 네. 그 다음에 외바닥에서 제가 일봉을 가지고만 주로 설명을 드렸지만 네.
그 외바닥에서는 30분봉을 꼭 보시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굉장히 강의 중에 강조를 많이 해드렸죠. 맞아요. 예. 그래서 외바닥이라고 하더라도 그 30분봉을 보시게 되면 어떤 그 쌍바닥이 나온다거나 네. 또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죠. 종합주가지수 차트에서도 그 스토캐스틱 세 가지를 놓고 보시라. 533, 1066, 27, 12. 근데 기본봉이 그 30봉에서는 뭡니까? 1066. 1066이죠? 예. 그래서 1066이 쌍바닥 또는 트리플 바닥이 나게 되면 네. 지수가 위로 한 번씩 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네. 최근에도 그게 증명이 되고 있죠. 예. 그 선물 옵션 하신 분들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굉장히 수익이 괜찮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지난 화요일 같은 경우 이 네. 시장이 진짜 시작부터 660으로 거의 시작을 해서 너무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날 제가 보니까요. 30분봉에서 166이 쌍바닥이 나오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반등을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유수민 씨도 참 도사가 다 되셨는데 예. 그냥 말씀 나온 김에 지수의 30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30분봉 차트입니다. 네. 참 놀랄 노자예요. 네. 이게 8월 6일 날 화요일이 되겠죠. 네. 화요일인데 166에서 이때는 외바닥이기 때문에 이때는 매수 타이밍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533은 쌍바닥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진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네. 16이 기본인데 저점이 하락을 했죠. 예. 근데 이날은 어때요? 이날은 분명히 166이 쌍바닥이 났죠. 네. 오후에 굉장히 확인이 됐죠, 이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때는 뭐 선물 옵션을 위로 생각을 하시거나 최소한도 푹 가지고 오버나이트 하시면은 안 되죠. 네. 그리고 현물하신 분들은 대형주를 한번 노리시면은 괜찮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때 차 같은 거 사시면 얼마나 무리가 없습니까? 그렇죠. 예. 아우, 진짜, 지난주부터 저희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예, 놀랄 노자요. 제가 지난 프로그램을 한번 이렇게 재방송을 보면서, 그러니까 놀랄 노자 한 3번이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도 벌써 이제 한 번이 나왔습니다. 네. 놀랄 노자가 얼마나 나올지. 예. 아, 진짜 신기하네요. 예.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교재로 보면은 30페이지까지 말씀을 드렸고 개별 종목 바닥 매수법이라고 해서 제가 예시를 해드린 게 역시 조금 전에 제가 차트를 보여드린 현대차였죠. 예. 그래서 개별 종목 경우에는 다만 어떤 약간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투심리선이라든가 이격도를 종합주가지수보다는 조금 더 세게 보시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투자 심리선 같은 경우도 70보다는 80을 더 보시는 게 좋고 침체권도 30보다는 20을 이제 기준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신중하고 정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지수보다 종합주가 지수보다 약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절대 노리지 마시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하락장에서 어설프게 파동원리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깨지셨어요. 좀 약한 종목을 노리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코스닥 지수 이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은 종합주가 지수를 가지고 볼 때는 어떤 개별 종목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미국 투자자들한테는 미국의 개별 종목보다도 약한 종목이죠. 그렇죠. 미국 같으면 한 종목 다 팔면 우리나라 모든 상장기업 주식을 다 사버리죠. 그러니까 미국은 참 정말 부자한 나라예요. 정말 부자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의 거래소의 거대한 흐름으로 보게 되면 코스닥의 중소형주는 정말 이건 정말 개별 종목 하나밖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코스닥 지수 차트를 보실 때 항상 종합주가 지수 차트를 먼저 보시고 대세를 판단한 다음에 보시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 자체도 종합주가 지수가 큰 파동이니까 큰 파동을 보신 후에 코스닥 지수를 보고 판단을 해라.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코스닥 지수는 시장 흐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코스 종목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특히 그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어떻게 이제 민감하냐면은
종합주가지수가 어떤 대세 하락기다 하게 되면 앞장서서 코스닥은 정신없이 빠지는 경향이 있죠. 예, 맞아요. 종합이 네. 한 3% 빠지면 코스닥은 뭐 한가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코스닥과 종합이 이제 따로 노는 수가 있어요. 따로 노는 수는 언제냐면 시장 체력이 강할 때.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대세 상승기에 종합주가지수가 이제 한 달간 쉬는 수가 있어요. 네. 그 5일선이 그 21선 위에서 그 눌림목을 주면서 쉬는 기간. 네. 그런 기간은 그 시장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리적으로도 그 종합에서,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자꾸 그 중소형주 코스닥으로 들어가고 싶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종합은 꺾이고 코스닥은 올라가는 그 네. 거꾸로 된 그 차별화 장세가 생길 수가 있지만, 예. 종합이 지금 대세 하락하고 있는데 네. 그 돈을 가지고 코스닥 간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누구 말대로 후라이팬에서 뭐 나와서 불 속에 뛰어드는 격이거든요. 예. 뭐 서양석당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 게 되기 때문에 예. 그 코스닥 매매하시는 분들은 시장 흐름을 분명히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네. 아무래도 종합주가지수가 먼저 네. 오른다고 한다면, 네. 뭐 한 3개월 정도 양봉이 나온다면, 예. 그리고 나서 1개월 조정하면은 그동안 못 오른 코스닥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 종합지수가 이만큼 올랐으니까 이제 코스닥도 오르겠구나. 네. 해서 자금이 글로 들어갈 수도 있다. 예. 예, 맞는 말인 것 같네요. 지금까지 흐름을 보니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대형주가 앞장서서 올라가다가 쉴 때 네. 대형주에서 수익을 낸 분들이 이제 중소형주를 자꾸 찾는 거예요. 2등주, 3등주를 찾고 그동안 안 오른 종목들. 그렇죠. 바닥주를 찾기 때문에 네. 그때 약간 들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그 시장의 원리를 알고 그 돈을 가지고 딴 데 들어가셔야 되지. 예. 대세가 하락할 때는 판돈을 가지고 쉬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걸 모르고 그냥 자꾸 왔다 갔다 하시면 그냥 그 수익이 날 수가 없죠. 네. 더 퇴출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교재 234페이지 보니까 예. 하락갭 매수법인데 매수법이 있죠. 무서워요. 하락갭은 네. 아무래도 투매에 동참하기 가장 쉬운 지표잖아요. 그렇습니다. 개파락으로 딱 시작하면 아, 이거 이제는 하락 아닌가? 급락이 나오는 거 아닌가 하고 많은 분들이 투매에 동참을 하시거든요. 네네네. 근데 하락갭 매수법, 지금까지 고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그 투자 그 방법이랑은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하락갭 매수법은 네. 그 이제 사케다 30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사케다 30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네. 공은 이제 하락갭을 말하는 거죠. 예. 그 30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락갭이 3일 나오면 일단 그 반등을 하더라 하는 네. 게 그 일본에서 나온 예. 그 이론입니다. 예.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게 네. 뭐냐면 그 하락을 할 때 이틀째 반등이 나오면 그 갭을 메꾸려고 한번 이렇게 장중에 한번 올라온다는 거죠. 예. 그리고 3일째 또 갭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첫날 갭은 그 다음날이라든가 2, 3일 안에 못 메우면 이제 그 저항선이 돼버리죠. 예. 상당 저항선이 돼버리고 그 다음날 또 갭이 나왔을 때는 그 메꾸려고 시도를 합니다.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침에는 매도가 아니고 그 들어줄 때를 이용한 그 차라리 매도를 노리는 게 낫죠. 그러니까 반등 후에 이제 꺾일 때가 매도 타이밍이지 아침에는 오히려 그 기다려야겠네요. 단타 매수 타이밍일 수가 있죠. 예, 그렇겠네요. 그렇죠. 고수들은 이제 20대 아침에 단타 매수에 들어가죠. 예. 근데 그게 반등을 시도했는데 또 못 메꿨습니다. 그럼 네. 20이 완성이 되는 거죠. 예. 그럼 세 번째 또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때는 절호의 단타 매수 타이밍이죠. 네. 세 번째 갭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종합주가지수 세 번째 갭은 반드시 메꾼다. 네. 그러니까 그날 대형주로 같은 경우 매수하신 분들은 분명히 단타 먹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하락갭 매수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정말 그 노하우에 정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우리 김정철 소장님이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네. 그분한테 제가 크레딧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30 매수법은 네. 그 일반 개미들은 그 제대로 책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아시는 분들은 그 중간중간 하락장에서도 단타를 드실 수가 있는 그런 참 유용한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면 네. 첫 번째 하락갭은 네. 못 메우고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네. 두 번째에 하락갭이 나오면은 네. 그때 이제 장중에 반등 시도를 한다. 네. 그러니까 네. 그때 겁나서 아침부터 매도를 하시는 것보다 네. 일단은 하루 단타로 약간 접근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중 반등을 하고 다시 만약에 무너지고 세 번째 갭이 나온다면 네. 그때 절호의 매수 찬스다. 단타 타이밍이죠. 단타로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때 또 괜히 매수하셔서 끝까지 갖고 계시면 며칠 가지고 계시면 또 큰일 나잖아요. 예. 뭐 아쉬운 보람이 없죠. 네. 정말 참 오묘하네요. 예. 제가 이제 구별을 부탁드리는 게 있죠. 네. 그 30 매수법과 하락 돌파하기에 매도법이 있다. 네. 제가 나중에 이제 매도법에서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하락 돌파갭 매도법이죠. 예. 하락 돌파갭이 특히 그 박스권에서 터지게 되면 네. 그건 굉장히 큰 저항선이 되기 때문에 지수는 정신없이 밑으로 빠진다. 예. 사례를 제가 가끔 보여드렸던 기억이 나죠. 예. 종합주가 지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최근에 종합주가 지수 그 하락 돌파갭 나온 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760, 765 사이에서 예. 하락 돌파갭이 최근에 완성이 됐죠. 네. 그래서 이 하락 돌파갭을 뚫는지 여부가 굉장히 관건이 될 겁니다. 네. 확률상으로는 뭐냐면 이 하락 돌파갭을 뚫으려고 하면 그 상승 돌파갭으로 마주 보면서 그냥 돌파를 하든지 네. 엄청난 양봉으로 받아채야지만이 그렇죠. 뚫리죠. 예. 그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마주보기 그 갭돌파죠. 예, 그거 마주보기 갭돌파라는 얘기는 직접 드신 얘기인가요? 예, 제가 그 연구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아니, 그 용어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마주보기 갭돌파. 예. 예. 왜냐면 파동 원리상 예. 어떤 그 상세 파동이 그만큼 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관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8월 중에 유심하게 보는 그 포인트는 네. 첫 번째가 외바닥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추세가 돌려면은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올 거고 예. 그 강한 흐름은 어떤 갭성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 강한 상승 돌파 갭이 예. 지지가 돼야지만이 1차 지지선을 딛고 올라가는 거고 네. 그 다음에 1차 지지선 딛고 올라가다가 760 부근에 만났을 때 네. 다시 갭이 나오면서 위로 뚫든지 아니면 그 굉장히 양봉으로 때려서 뛰어야 된다 예. 하는 게 이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8월 달에 그 관심 포인트는 네. 그 760을 돌파하는 그 모습이 되겠죠. 760을 네.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그렇습니다. 8월달 그 월봉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겠네요. 그 장세를 결정을 하죠. 예. 근데 확률상으로는 네. 돌파 못할 확률이 더 크죠. 네. 보통 그 1차 하락 돌파 갭이 나오게 되면 그런데 제가 과거 차트를 보니까 네. 한 달 반 내지 한 2달 정도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8월에 정말 그 관심은 어떤 예단은 버리십시오. 예. 760 부근에 가가지고 예.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되면 네. 그때 우리가 그 다음에 장세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만약에 8월 중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760에서 다시 그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두들겨 맞아버리면 네. 다시 또 그냥 상승하려면 그 쌍바닥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치고 받아야 되거든요. 네. 비관할 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일권 초기에 말씀드린 게 뭐냐. 그 이평선도 두 번 때리면 뚫리죠. 뚫린다. 예. 그런 것처럼 하락갭도 한 번 그 음봉으로 눌리더라도 두 번째 다시 그 강하게 때리면 분명히 뚫립니다. 네. 그러니까 비관할 건 없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8월 달에 또 어떤 걸 주의 깊게 봐야 되는지 또 살짝 저희가 얘기를 들어봤고요. 네. 이번에는 파름도 매수법입니다. 236페이지. 네. 파름도. 그러면 이 얘기로 딱 보면은 8일 동안 음봉이 나왔을 때 매수가 네. 가능하다. 예. 이런 얘기신가요? 네, 그렇죠. 파름도 매수법은 네. 그 많은 고수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네. 그 일본 책에도 나오는 이야기죠. 네. 파름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종합지수가 열흘 중에 이제 며칠 떨어지느냐 하는 거거든요. 네. 연속해서 8일 떨어진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10일 중에서 8일이 하락한 날, 예. 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하는 거거든요. 예. 파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술적 지표로 제시를 하게 되면 그 투자 심리선이 그 20이 되는 그런 지점이 되겠죠. 예. 투자 심리선이 20이 되는 지점은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하는 거거든요. 네. 종합주가지수 투자 심리선은 그 침체권 편을 보통 그 30이라고 놓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30에 들어가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주의하실 것은 아까 제가 몇 가지 지표를 연결해가지고 보시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투자 심리선이 30에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매수 타이밍이 아니고 네. 여러 가지 지표가 들어갔다가 나오는 시점이다 하는 건데요. 네. 이 파름도 매수법은 뭐냐면 다른 보조 지표는 아직 침체권에서 안 빠져나왔더라도 네. 투자 심리선이 20으로 떨어지게 되면 네. 외바닥에서 한 번씩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8일 동안 이제 음봉이 나오고 네. 다른 보조 지표들은 침체권에 있더라도 투자 심리선이 20으로 떨어진 거면 네. 단기적인 매수가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8일이나 10일 동안 음봉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또 괜히 그거 없이 예. 또 다 침체권에 있는데 매수 들어가셨다가 또 마음고생 많이 하시면 어떡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파름도라고 하는 것은 음봉 8개가 연속 나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네. 10일 중에 8개가 음봉이라는 이야기죠. 예. 하락이. 네. 최근에 투자 심리선이 20으로 떨어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금년에 네.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시면은 예. 투자 심리선이 20이 되는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하루라도 나오면 그날 확률상 한번 네. 위로 한번 쏘겠다. 아무리 네. 강하게 떨어져도. 예. 그러니까 확률상으로는 파름도 매수법은 한 60% 내지는 70% 정도 해당되는 그래도 나름대로 상당한 확률을 가지죠. 예. 근데 금년에는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작년에 있었어요. 작년에. 네. 금년에는 없었고 작년에 있었는데 예. 역사의 현장을 한번 볼까요? 예. 작년에 과연 언제 네. 파름도의 투자 심리 20 이하가 생겼고 네. 또 그 후의 모습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예. 근데 실망하실 겁니다. 네. 금년에는 제가 보여드릴 그런 시점이 없죠. 예. 20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예. 제가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예. 투자 심리선 기준을 저는 이제 이 파름도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네. 사실 저는 투자 심리선 침체권을 20을 놓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20을 놓고 봤을 때 네, 한번 볼까요? 작년에 하루가 있었어요. 근데 실망스럽네요, 정말. 예. 어디 볼까요? 비행기 떨어지기 전이에요. 비행기 떨어지기 네. 전에 자, 이날이 딱 투자 심리선 20일, 이 선이 20이거든요. 네. 딱 닿았죠. 예. 닿았는데 그 다음 날 반등 시도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있었네요. 단타는 분명히 나왔죠. 예. 근데 어때요? 비행기가 떨어져 버렸네요. 문자 그대로 단타죠. 예. 그 다음에 이때는 어때요? 이때는 좀 괜찮았죠. 저 때는 많이 올랐네요. 예, 그렇죠. 이때는 예. 어때요? 20으로 들어간 날, 예. 이틀간 반등이 나와서 괜찮았죠. 네. 근데 열바닥이기 때문에 3일째 반등해서 눌렸죠. 예. 그 다음에 이때는 어때요? 20으로 10으로 들어갔네요. 예. 이게 작년에 2001년도 4월 9일 날 20이 돼가지고 하루 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네. 이날 아마 비관하신 개미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네. 그 다음날부터 장은 폭등을 했습니다. 네, 그러네요. 괜찮았죠? 예. 그 다음에 그 앞에도 마찬가지네요. 네. 그 앞에도 이 선을 닿는 시점이 네. 이날이죠, 이날. 네. 이 부분이죠. 투자 심리선이 20으로 떨어진 날이죠. 네. 그러고 나서 장은 단기적으로 분명히 엄청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예. 이 파름도 매수법이 짭짤한 수익을 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있다. 예. 근데 파름도, 그러니까 투자 심리선이 20이 되게 되면, 장이 그 다음날이라든가 이틀 안에 어떤 급락이 나오지는 않아요. 한 이틀간은 버티고, 그 다음 네. 비행기가 떨어지더라도 예. 그렇기 때문에, 파름도 매수법을 종합주가지수 차트에 네. 적용하시면 괜찮고요. 예. 주의하실 점은 뭐냐? 예. 개별 종목에는 적용을 하지 마십시오. 예. 종합주가지수가 제대로 가고 있는데 네. 어떤 개별 종목에 파름도가 나왔다. 네. 그것은 뭐냐면은 부도가 날 징조입니다. 예.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는 어떤 과매도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튈 그런 가능성이 많지만 네. 시장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종목이 파름도가 나왔다. 네. 하한가리 7-8번 쳤다. 그 종목은 잘못 사시면 상장 폐지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예,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개별 종목은 8일, 열흘 중에 8일이 음선이 나왔다 그러면 큰일 날 수도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하락의
그 매수법이 있었는데 이번엔 상승갭 추격 매수법이거든요. 네. 근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좀 짧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제 책에서도 짧게 썼어요. 네. 왜 그러냐면 여러 번 제가 강조를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강의 앞부분을 보시고 혹시 부족하신 분들은 그 책을 한번 그 부분을 다시 읽으시면 그 지수 상승갭 돌파가 나올 때 매수하시면 그 지지가 딛고 올라가니까 무리가 없다 하는 걸 아시면 편하실 거예요. 네. 자, 상승갭 추격 매수법은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 박스권이라고 보기 때문에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 30분 봉에서 계속해서 이제 옆으로 가면서 무너지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커지면서 큰 양복이 나오면 추격 매수가 가능하다. 네, 일봉에서도 그 비행기 떨어지고 나서 그 10월 초의 모습을 보시면 그 상승 돌파갭이 나오면서 지지선이 나오죠. 그래서 이 상승 돌파갭은 일봉에서 나오게 되면 어떤 그 추세 흐름이 실효성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아시면 좋으실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외바닥 매수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죠? 고순탁 변호사 감사드립니다.